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런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맥스웰이 한 파동 방정식, 즉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고 거기로부터 이런 전자기파가 빛이라는, 즉 빛의 속도 c로 이렇게 전파해 나가는 그런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는 사실 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편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조금 이제 적분 같은 그런 수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진공에서, 즉 전하와 자하가 없는 경우 이걸 연립해서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하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경우에는 물론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제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손으로는 좀 풀기가 힘들고 이제 컴퓨터로는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경우 진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1번식, 패러데이 1번식을 보면은 전기장을 어떤 닫힌 루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dt분의 d5b, 즉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번식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기장을 어떻게 잡냐 하면은, 전기장은 편의상 우리가 파의 전파 방향을 x 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장은 이제 y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은 z축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즉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보고 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서로 이제 수직을 이루고, 그게 또 파의 진행 방향하고도 또 수직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자기장 한 방향이 바로 파의 진행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우리가 전기장의 어떤 적분을 계산을 하려면은 어떤 닫힌 루프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x에서 거리가 이제 dx만큼 갔을 때 이렇게 닫힌 루프를 우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장을 닫힌 루프에 적분한 값이 뭐가 되냐면은, 요건 2번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여기 L이라는 건 이 루프의 어떤 길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루프의 넓이는 이제 L 곱하기 d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루프에 대해서 전기장을 적분한 값이 뭐가 되냐 하면은, 이건 EX 플러스 DX의 값에다가 EX의 값을 이제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장이 하나는 루프의 회전 방향을 따라서 가는데 반해서 EX에서의 전기장 값은 루프 회전 방향에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EXT가 돼서, 즉 요 차이가 이제 바로 어떤 전기장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이 L, 그 미분한 값 곱하기 이제 dx 곱하기 이제 L 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하고 같냐면 이제 파이 b, 즉 파이 b는 이때는 이제 자기장 곱하기 이 단면적이 되니까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L 곱하기 이제 dx가 되죠. 그래서 BL dx가 되고,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제 4번식이 얻어집니다. L dx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여기서 왜 이걸 dt분의 db로 안 하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로 했냐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자기장, 전기장이 거리와 즉 x와 t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떤 한 변수로 미분할 때는 우리가 그냥 전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즉 dt분의 db를 하는 게 아니라 편미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런 형태로 편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자기파를 유도할 때의 미분은 전부 다 이제 편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4번식이 얻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2번식하고 이 4번식을 이제 같다고 놓으면은 즉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고 놓으면은 5번식이 얻어집니다.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그 소거할 걸 즉 L하고 dx를 소거하면은 6번식이 얻어집니다.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dt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첫 번째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맥스웰 암페르 법칙에서 이 경우에 이제 그 진공인 경우, 즉 전류 흐르지 않기 때문에 I가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그 BDS가 뮤제로 I 플러스 뮤제로 입실론 제로 DT분의 D 파이 1번식에서 즉 I가 0이 돼버리는 경우니까 이제 2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식의 그 좌변을 우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루프를 어떻게 잡냐면은 이런 직사각형을 잡는데 그 XZ 플레인에서 그 이렇게 누운 직사각형을 잡으면은 그럼 BDS가 뭐가 되냐면은 3번식 같이 BXT 곱하기 L 마이너스 BX 플러스 DXT 곱하기 L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루프의 회전 방향을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BXT는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되고 BX 플러스 DX 점에서의 그 자기장 값은 이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L 곱하기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 곱하기 DX 이런 형태의 3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변은 뭐가 되냐면 2번식의 우변은 우리가 그 파이 E, 즉 전기 손속을 전기장 곱하기 이 단면적이죠. 단면적이 이제 L 곱하기 역시 dx가 되죠. 그러면은 이걸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dt분의 d 파이 e는 나머지는 이제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즉 L dx 라운드 t분 라운드 e 이런 형태의 4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3번식과 4번식의 그 결합으로부터 즉 좌우변의 결합으로부터 5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번식에서 우리가 또 그 중복되는 이런 변수들을 날리고 나면 이제 6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자기장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변화율이 전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이제 연관이 된다는 그런 식이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 전기장에 대한 어떤 그 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자기장에 대한 그 식을 소거시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한 즉 7번식 즉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구한 7번식을 가지고 이걸 양변을 x에 대해서 어떤 편미분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즉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e 제곱 e가 즉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우변식을 역시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근데 이런 그 미분에서는 그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미분할 때는 즉 라운드 x 하고 나서 라운드 t를 하는 경우나 혹은 라운드 t를 먼저 하고 라운드 x를 하는 경우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연산에. 그렇기 때문에 즉 라운드 t분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이게 또 뭐가 되냐면 아까 6번식을 집어넣으면은 즉 그 라운드 t 제곱분 라운드 t 제곱 e 이런 형태의 그 8번식이 얻어집니다. 즉
우리가 그 전기장에 대한 어떤 그 공간에 대해서, 즉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 전기장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그 값과 이제 어떤 상수로 연관이 되는 이런 그 8번식이 얻어지고요. 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맥스웰 암페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동시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그 8번식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하고 같냐 하면 사실 그 파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 파동 방정식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물리량을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 그 물리량을 그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은 그 연관성을 나타내는 값이 이제 그 파동의 그 속도와 이제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즉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가 c 제곱분의 1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약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이때 c가 이 파동의 전파 속도가 되고 이 E라는 물리량은 바로 이 그 파동을 의미하는 그런 파동 방정식의 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은 우리가 이전에 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물리 현상이기 때문에 맥스웰이 이런 네 가지 법칙으로부터 그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그 뮤제로 입실론 제로가 c 제곱분의 1과 같다. 네, 그래서 맥스웰이 한 일은 이런 그 전기장에 대해서 이 맥스웰의 네 가지 법칙을 사용해서 유도를 해보니까 즉 그 전기장이 바로 이제 그 파동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뮤제로 입실론 제로가 바로 그 파동의 그 속도의 제곱분의 1에 그 해당하는 값을 심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뮤제로 입실론 제로를 그 당시 알고 있던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 그 속도 파동의 속도가 바로 그 빛의 속도 c와 같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자기파가 바로 그 빛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기장에 대해서 구해보면요. 그첫 번째 식은 우리가 아까 전 페이지의 6번식에 해당합니다. 즉, 마이너스 라운드 x분 라운드 b가 뮤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t분 라운드 e와 같다라는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 식을 그 x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그 편미분을 해보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그 t분의 라운드 e 이런 형태로 그 얻어지게 되죠. 그럼 요게 또 그 미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이제 c 제곱분의 1에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자기장 역시 빛의 속도 즉 c로 이제 전파하는 그런 파동임을 전자기파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 c 값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 구해 보면은 즉 c는 그 루트 이제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그 1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을 우리가 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고 그다음 입실론 제로는 뭐 8.85 곱하기 10만 12승이 됩니다.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2.99792 곱하기 18승 메타퍼세크 어, 즉 초속 29만 9,792km 정도가 되는데 약 여러분들이 그 초속 30만 km라고 그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 상대론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우주의 그 기본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광속이 항상 그 c로 이제 일정하게 되는 아무리 우리가 그 빨리 움직이더라 하더라도 그 움직이는 속도에서 빛을 보면은 역시 이 빛의 속도는 동일하게 c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상대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값을 꼭 한번 그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 나중에 이런 그 전자기파에서 이런 그 상대론과 연관되는 그 내용을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빛의 속도 정도는 이제 꼭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다면은
조금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전자기파의 그 파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 사용한 식이 맥스웰 암페어 법칙하고 그다음 패러데이 법칙, 그 두 가지만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법칙, 즉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하고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공에서 어떤 전류와 전하가 없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둘 식을 이제 쓸 필요가 없었던 거고, 실제로 이 전자기파를 어떤 미분 방정식의 형태에서, 미분의 형태에서 우리가 유도를 할 때에는 그 두 식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다이버전스 E라는 값이 이제 0이 된다는 그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식이 적용되냐 하면은,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먼저 가정을 했었죠. 그 조건에 바로 이 다이버전스 E가 0이다, 즉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이 자기장과 또 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이제 수직이다라는 조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두 조건을 은연중에 이제 벌써 이제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스웰의 네 가지 법칙이 전부 다 적용이 돼야지만 이런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이 정확하게 이제 유도가 된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파동 방정식을 방금 구한 거죠. 즉 1번식과 같은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즉 라운드 x제곱분 라운드 제곱 2 마이너스 c제곱분의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가 0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만족하는 이제 파동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되냐 하면은, 즉 어떤 걸 거리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랑 그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의 형태가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kx 오메가 t, 즉 그 거리와 그 시간은 서로 이제 부호가 반대인 그런 형태의 그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즉 이걸 우리가 E max 곱하기, 즉 진폭, E max를 이제 진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kx 오메가 t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물론 이 코사인을 우리가 E의 I kx 오메가 t로 이렇게 일반화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복소수로 이제 이런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를 기술하면 훨씬 더 이제 편리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EI KX 오메가 T의 어떤 실수부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런 복소수 형태로 써도 상관이 없고, 이런 파동 형식을 우리가 평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런 평면파의 어떤 해가 되고요. 만약 어떤 구면파 같으면은 이 식의 형태가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면파 같으면 이제 거리에 대해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 평면파는 즉 파동이 진행함에 따라서 어떤 진동만 하지 어떤 파의 어떤 감쇄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평면파 2번식을 즉 1번식에 다시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은, 즉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이제 k 제곱이 밖으로 나오죠. 코사인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또 사인을 다시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즉 자기 자신이 되고, 앞에 있는 개수가 이제 두 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c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0, 즉 해서 오메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ck가 되는, 즉 3번식이 얻어집니다. 이 3번식을 우리가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하는데, 즉 분산 어떤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이런 파동이 있으면 이런 분산 방정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오메가와 k가 이런 어떤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운동을 할 때 나오는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즉 각속도에 해당하고, 이 k는 우리가 파수,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앵귤러 웨이브 넘버라고 하기도 하고, 이 값은 이제 람다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즉 람다는 뭐가 되냐면 이제 이 파동의 파장이 될 거고요. 파장은 이제 어떤 공간적인
주기성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다는 건 공간적으로 이게 빨리 진동한다는 얘기고요. 파장이 긴 파동은 이제 공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역시 이제 시간적으로 진동하는 그 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메가 크면 시간적으로 이제 빨리 진동하는 양이 되고, 오메가 작으면 이제 긴 시간적으로 이제 천천히 진동하는 파동이 돼서 이런 K와 오메가는 서로 이제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빛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가 오메가와 바로 이제 그 직선적인 선형 관계가 있고,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이제 빛의 속도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식이 되고요. 그러면 오메가가 이제 2파이F로 수도 있고, K는 아까 람다분의 2파이가 된다고 했죠. 그 식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4원식을 얻게 됩니다. 즉 람다가 F분의 C, 즉 C는 F 람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식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 진동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더 짧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낮아지고 서로의 역소의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장을 이 맥스의 이제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형태로 쓰고, 이걸 우리가 이전에 얻은 5번식에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5번식이 뭐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 라운드 b 이런 그 형태의 식이 됩니다. 요 식에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 6번식이 얻어집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의 어떤 관계인데요. 즉 Emax와 Bmax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E 나누기 B가 뭐가 되냐면 이게 C가 됩니다. 즉 E는 B 곱하기 C가 돼가지고 전기장은 자기장의 어떤 빛의 속도 C만큼 곱해준 값이다. 즉 자기장이 훨씬 작은 값이다라는 거죠. 전기장은 자기장의 그 C 값을 곱해주면은 전기장이 되니까 전기장 큰 값이고 자기장은 작은 값이지만 서로 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장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해석하고요. 자기장은 거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또 진동을 하고, 근데 그 진동하는 게 바로 이제 같은 위상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그 세기는 서로 전기장이 자기장보다는 이제 10배만큼 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지겨우시죠?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럼 이런 그 전자기파의 어떤 이런 그 3차원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1차원 경우를 우리가 그 바로 이제 확장을 하면 됩니다. 확장을 하면은 그 시간에 대한 항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고, 즉 공간에 대한 항, 우리가 아까 전기장을 예로 들었을 때 전기장을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거죠.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가 3차원이 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건 이제 각각을 이제 두 번 미분한 각각의 어떤 그 공간 변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 전부 다 더해주는 양이 되겠습니다. 즉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x 플러스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y 플러스 라운드 z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z 마이너스 c제곱분의 1에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가 0이 된다. 요 식이 이제 그 바로 3차원의 어떤 전자기파의 파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걸 줄여서 쓰면 우리가 그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둔 요걸 우리가 지난번에 그레디언트라고 했죠. 그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한 게 바로 라플라시안이 되고요. 즉 라플라시안 E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즉 라플라시안 E 마이너스 C 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분 라운드 제곱 2가 0이다라는 게 바로 이 전자기파의 그 3차원의 그 파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첫 번째 식이 얻어졌고요. 그러면 이 해는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전기장에 대해서 그 해를 구하면은 즉 이번에는 이제 그 xt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변이 벡터가 되겠죠. 이 rt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x, y, z를 의미하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즉 전기장의 어떤 맥스 값의 벡터, 즉 그 벡터량 전기장의 어떤 그 앰플리튜드도 하나의 그 벡터량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E의 I K dot R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이제 코사인 함수로 표현하면은 즉 E 맥스 곱하기 이제 코사인 K dot R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요걸 우리가 풀었으면은 E 맥스의 코사인 kxx 플러스 ky 곱하기 y 플러스 kz 곱하기 z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태의 그 2번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k는 어떤 그 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파수가 되고요. 그래서 k는 어떤 그 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그 크기는 이제 람다 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벡터량이고, r도 이제 거리에 대한 어떤 벡터량이죠. 그래서 그 k하고 r의 어떤 스칼라 프로덕트, 즉 내적을 한 게 그 솔루션이 그 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EI KX가 되는데, 그 KX를 1차원에서는 K 곱하기 X라고 썼지만, 이걸 3차원에서 표현할 때는 K 내적 R 이런 형태로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장도 Bmax의 이제 코사인 그 다음에 kxx 플러스 ky y 플러스 kz z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와 즉 k 벡터 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그 파수 벡터라고 했죠. 웨이브 넘버. 이 k 벡터와 e 벡터는 항상 그 서로 직각이 되고요. 즉 k 닷 e 하면 이제 이게 내적을 구하면 서로 이제 직각이기 때문에 이제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k 닷 b에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그 b와 e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자기장이 이제 전기장보다 C분의 1만큼 작다고 했죠. 그래서 크기는 B가 C분의 1 곱하기 2가 되고, 방향은 그 E 벡터 곱하기 B 벡터 한 개, E 벡터 플러스 B 벡터 한 게 바로 이제 K 벡터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여러분들이 파의 진행 방향과 전기장, 자기장 방향은 항상 이런 그 관계가 있다. 요걸 우리가 그 사이클릭한 그런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E하고 B하고 K가 항상 이렇게 회전하면 E 곱하기 B가 이제 K가 되는 그런 순서를 만족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은, 즉 우리가 그 전기장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잡으면은 전기장은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제 파가 그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럼 자기장은 여기에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전파를 해 나가는데, 그래서 E 곱하기 B 하면 바로 이 K, 파의 진행 방향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전기장의 위상이 바로 이 자기장의 위상하고 같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인페이즈로 같이 그 위상이 딱 결맞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이 자기장의 크기는 이 전기장 크기에 그 보다 작다. 얼마만큼 작냐, 즉 C분의 1을 곱해준 만큼 자기장의 크기는 작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그 보이겠지만 이 전기장 에너지하고 자기장 에너지는 정확하게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 에너지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제곱이 되고, 자기장은 그 2분의 1의 그 뮤 제로분의 B 제곱이 되죠. 그래서 투자율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즉 자기장 에너지는 전기장 에너지와 정확하게 같게 됩니다. 서로 에너지를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파동이 이렇게 전파해 나가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설명만 들으면 사실 정확하게 개념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진동수가 10MHz인 전자기파가 이제 X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이 전자기파의 파장 주기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장은 우리가 그
어 이 파동의 전자기파의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즉 광속 c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파장은 c는 이제 F람 즉 C는 F 람다 요 식에서 람다는 그 F분의 C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F가 지금 10MHz니까 10 곱하기 10의 6승이 되고 C의 속도는 이제 근사적으로 3 곱하기 10의 8승이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6승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을 계산하면 약 30m가 되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기를 구해 보면은 주기는 그 진동수의 역수가 되죠. 그래서 진동수가 아까 10MHz니까 10 곱하기 10의 6승 분의 1이 돼서 이게 바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승 초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기장의 최대 크기가 600 뉴턴 퍼 쿨롬으로 줬을 때 그 자기장의 최대 크기를 구하라. 우리가 그 Emax 나누기 Bmax가 그 C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Bmax는 즉 Emax에다가 그 C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600을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나눠주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단위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전자기파에서 우리가 이미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장만 알면은 진동수도 구할 수 있고, 또 전기장의 세기를 알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기장의 세기도 알 수 있고, 뭐 그런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라고 예제도 두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해답은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그 클로징 멘트는 그 제가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격언을 하나 그 준비를 했습니다. 인간은 그 강철보다는 강하지만 그 파리보다는 약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주 뭐 거대한 그런 마천루도 우리가 그 만들고 또 거대한 도시도 건설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뭐 파리나 모기가 옮기는 그런 그 병원균에 감염돼서 죽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작은 미물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성취나 성공을 하다 보면은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다른 세상의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히 어떤 성공의 순간에 굉장히 우리가 그 겸손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마음을 추스리고 또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만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좀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복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 자랑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또 가장 평범한 그런 미물들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든 존재를 이제 존경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셨으면은 더 이렇게 풍요로운 그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